자,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카톡이에요. 저 카톡에 이게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라고 하고 저 사진들이 나와요. 저 사진에 장면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바둑판 형식으로 짚어보고 있죠. 저게 당일날 아침 7시에 올라온 카톡이에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저 사진을 처음 보았다. 그렇죠, 박정훈 대령? 네, 맞습니다. 아니, 아침 7시에 공보활동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 사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아침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거짓말이죠. 저 카톡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니까 아, 이거 문제 있구나 라고 해서 혐의자로 넣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책임 다 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종섭 장관 보여요? 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저 사진 바로 옆에 공보활동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 임성근 장관의 사단장의 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 밑에 임성근 사단장은 장례식장에 가서나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허위 진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네, 오늘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이 왜 이첩을 보류시켜요? 저렇게 있는데 왜 이첩을 보류시켜요? 자, 그 다음 장면 넣어주세요.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임성근 사단장. VTC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하긴요, 화상회의에 있는데. 제가 바둑판식은 얘기했는데 그럼요. 찔러가면서 바둑판식이면 찔러가면서 이런 얘기를 자, 그러면 붙여놓지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않았습니다. 바둑판식을 도로에서 합니까? 바둑판식은 수중에서는 할 수 없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작전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고 어제 다 찾았어요. 바둑판식은 물속에 들어가서 바둑판 모양으로 쭉 써서 찔러보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그럼 이렇게 내용은 합시다.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걸 안 했다고 하고 바둑판식은 얘기했죠? 예. 바둑판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제 다 찾아봤어요. 바둑판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바둑판식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해병대 그러면 박정훈 대령 예. 바둑판식은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수색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육지에서 굳이 바둑판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거짓말을 해요. 바둑판식은 위원님,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허가를 받고 얘기하세요. 자, 아까 장면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인 거 다 보였죠? 근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첩을 보류해요.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자, 유재원 법무관리관 뒤로 넘겨서 유재원, 박정훈 이야기.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했죠? 네. 왜 그런 전화를 해요? 장관님께서 군사보안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한 거죠? 네. 군사법법 취지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니요, 제가 개정 과정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개정 때문에 군사법원법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개정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경이 그럼 배경을 여기다가 왜 넣어요? 아니요, 배경을 설명드렸다는 자, 겁니다. 그 인지통보서 띄워보세요. 하나는 인지통보서, 하나는 사건인계서예요. 사건, 이종섭 장관 잘 보세요. 인지통보서와 사건인계서에 혐의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혐의자 이름 써야 되고 혐의 내용 써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진 인지통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혐의 내용을 빼고 혐의자를 빼라? 이거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유재원 법무관리관 장관이 시킨다고 그걸 해요? 그리고 외압이라고 스스로 느꼈죠? 이에 대해서
스스로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아니요, 저는 느끼지는 않았고요. 수사단장님께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있어서 수사 개입이라고 느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안 나가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마치 국방부 장관에게 혐의 내용과 혐의자를 빼고 가야 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준 건 아니에요? 인지통보서, 인계서에 이렇게 이름 넣으라고 죄명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든 이걸 빼고 넣어요? 안 그래요? 이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 넣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이첩 보류 배경 말씀하신 이런 걸 알면서도 이첩 보류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첩 보류할 때 제가 염두에 둔 것은 사단장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제가 보고받을 때 이야기했던 여단장하고 그 현장에서 통제했던 세 사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했던 겁니다. 이종섭 증인, 유재은 증인께서 아까 뭐 혐의자를 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네네. 설명을 허락하신다면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관은 재판권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민간으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특정되는 것, 즉 피의자, 죄명, 혐의 사실 이 정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혐의자, 죄명, 범죄 사실 이것을 뺀다는 것은 범죄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인지하지 않으면 경찰로 이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사법원법 228조의 취지입니다.